네, 반갑습니다. 오늘 3D 프린팅 비대면 일일 체험 교육을 맡은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의 필드 매니저 FM 홍동화 매니저입니다. 저희 경기 상산 캠퍼스 디자인 1978 2층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는 디자인과 관련한 메이커 스페이스이자 동시에 디자인 베이스의 다양한 콘텐츠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방문하시면 그래픽과 디지털 두 분야로 나눠 각 메이킹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자인 스튜디오는 단순한 일회성 단발성 메이킹 스페이스가 아닌 방문객분들의 체험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경험이 앞으로도 지속되어 모두가 창작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곳이므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드 매니저가 운영 시간 동안 상주할 예정이므로 방문객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띵커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케이크 모양의 인텐스 홀더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케이크 모양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첫 개관이기도 하고 이제 3D 프린팅 첫 수업을 기념하고자 케이크 모양을 준비했고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 가운데에 판과 기둥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원하는 모양, 원하는 색상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해서 이렇게 꽂으면 케이크가 완성되는 이러한 구조를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대로 꼭 이 순서가 아니어도 원하는 모양대로 케이크를 이렇게 꽂아서 만드실 수 있고 이렇게 한번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고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브라우저에 싱커캐드를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싱커캐드.com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네,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싱커캐드 웹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미리 로그인이 되어 있지만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또는 이제 기사용자가 아니거나 처음이신 분들은 만약에 구글 계정이 있으시다면 구글 계정을 연동하셔서 쉽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정을 처음부터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다 하셨으면 네, 좌측에 내 디자인 밑에 새 디자인 작성을 눌러주시고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네, 새 디자인 작성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큰 작업창이 하나 보이게 될 겁니다. 되게 보면 뭔가 다양한 기능들이 많고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보이죠. 복잡해 줄 수 있으니까 필수적인 것만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배우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영어로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새 파일을 작성하면서 임의로 만들어낸 이름이고요. 이걸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저는 카메라라고 따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라고 저는 따로 지정을 했고요. 여기 또 옆에 보시면 최근 디자인이라고 나오는데 최근 디자인은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파일 말고 제가 최근에 어떠한 디자인을 또 작성했는지 목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업 평면이라고 나오는데 작업 평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그것의 기준점이 되는 평면이고요. 이 작업 평면을 이렇게 지금 똑바르게 바라보고도 있는데 이걸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누르고 돌리면 이렇게 작업 평면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도 가능하고요. 근데 나는 정면에서 똑바르게 보고 싶다 또는 위에서 똑바르게 보고 싶다. 그럴 때 이용하는 것이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도형 모양이 하나 있죠.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름들을 클릭해 주시면 정면을 볼 수 있고 여기 화살표를 보면 평면도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우측면도 좌측면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맵을 저는 이걸 편하게 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맵을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네모 툴박스를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볼 때 확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도 되고 또는 마우스 가운데로 스크롤 줌인 줌아웃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이제 맵을 움직이는 걸 배웠으니 저희 한번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도형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해서 쭉 내려보시면 뭐 이런 별 모양도 있고 이런 이십면체, 뭐 주사위 모양, 뭐 다이아몬드 패턴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기본 쉐입에 이 정도가 있으니 이걸 열어보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겠죠? 문자 및 숫자 들어가면 이렇게 ABCD 이렇게 기본으로 도형 스타일의 문자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넥터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 결합 구조를 좀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결합 구조로 딱 넣었을 때 그 안에서 볼 조인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소켓 또는 이렇게 조인트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쉐이프 생성기 또는 회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발광 조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걸 바로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템플릿은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연출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미리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를 템플릿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조립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도형들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쓰면 되는데 우리 일단 다시 기본 쉐이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상자를 이쪽으로 맵으로 불러올 건데 누르고 드래그해서 꺼내오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갖고 와서 불러서 꺼내오면 되고 이렇게 줌인, 스크롤로 줌인해서 자세히 당기고 이렇게 쭉 둘러보면 여기 입체 모양의 정육면체가 하나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본 도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의 이제 크기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바꿔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바닥에 있는 네 개의 점이 있는데 이것들을 각각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이 친구의 한 변의 길이는 20.00 20mm 20mm면 2cm겠죠? 네, 2cm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것의 크기를 좀 늘리고 싶어. 그러면 쭉 잡아당기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하고 싶다. 내가 만약에 이쪽을 15, 이쪽을 2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숫자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 15, 15에 20. 네, 15와 20의 사이즈를 가진 직육면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양 끝에 있는 네 개의 꼭지를 만졌는데 이번에는 그 네 변 위에 있는 까만색 점을 만져볼게요. 이거는 아까는 이렇게 두 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도형의 사이즈가 컸다면 이거는 이제 이 변이 향해 있는 방향 한쪽만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툴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윗면 상단에 이렇게 점 하나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것의 높이가 있는데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네모난 거 말고 여기 위에 있는 화살표를 눌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살표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게 사이즈가 늘어나는 게 아닌 이 그라운드, 이 맵 바닥에서 얼마나 띄워지게 될 건지 이렇게 지금 4 정도 올라갔고 여기 이렇게 4만큼 이동했고 지면으로부터 거리는 4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회전을 할 수 있게 회전 툴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바닥을 기준으로 몇 도를 돌릴 건지 이렇게 4단계 스텝으로 90도까지 돌아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만약에 나는 10이다. 네, 그럼 이렇게 10도가 돌아간 거 보이실 수 있죠?
다시 컨트롤 Z 하면 이전 작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0도로 하겠다. 네, 그러면 다시 역방향으로 이렇게 10도가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그 45도 한 스텝당 45도를 고정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선 도형을 이렇게 꺼내 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뤄보는 거 좀 해봤고요. 네, 구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지붕도 마찬가지고 원추, 뭐 텍스트 이 친구들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텍스트 불러와 볼게요. 텍스트를 불러오면 얘도 똑같이 지면으로부터 얼마나 떨어뜨릴 것인지, 얘는 텍스트의 이렇게 크기는 어떻게 변형시킬 건지, 그리고 한쪽 면만 했을 때 이렇게 좌우로 얼마큼 늘릴 건지 이렇게 볼 수 있고, 텍스트는 말 그대로 문자잖아요. 저희가 우리 타이핑해서 글을 쓰듯이 이 친구들도 이런 도형의 모습을 이렇게 텍스트를 바꿈으로써 도형의 모습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크, 다시 이런 식으로 케이크,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이크를 만들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었죠. 네, 여기 잠시 돌아와 보시면 밑에 판과 요 봉, 그리고 케이크의 빵이 될 부분 하나, 둘, 그리고 빵과 정식이 결합되어 있는 이 세 번째 파츠, 이렇게, 그리고 빵과 빵 사이에 크림 장식이 들어가는 요 두 컬러,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이 칩들, 총 칩 5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케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옆에서 원통을 꺼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셨으면 여기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20에 20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쭉 늘려서 70까지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얘도 70, 이렇게 숫자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해도 되고, 아니면 숫자로 정확한 치수, 나는 좀 깔끔하게 작업하는 거 원한다, 이렇게 하면 70 이렇게 각각 쳐서 정확한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우측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기 지금 솔리드, 구멍, 이 두 개가 있는데, 솔리드는 영어로 하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솔리드, 견고한, 단단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3D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단단한 객체, 뭐 이렇게 쓰진 않고요. 그냥 꽉 차 있는 객체, 안에가 꽉 차 있다, 꽉 차 있는 객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솔리드는 이렇게 꽉 차 있는 객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옆에 한번 보시면 구멍은 말 그대로 뭐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속이 비어있는, 그래서 비어있는 객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어있는 객체, 꽉 차 있는 객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스크롤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나는 분명히 원통을 만들었는데 왜 각이 져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옆에 측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측면, 지금 20으로 되어 있죠. 이 측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세팅이 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이면 각이 20개인 원통, 이렇게 해석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각이 20개 있는 원통. 자, 그러면 측면 한번 늘려볼게요. 47로 했을 때 이렇게 되고, 64, 최대가 64가 됩니다. 그러면 각이 64개인 원통, 아까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죠. 네, 이 상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저희 2로 해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기둥을 하나 만들어야 되죠. 네, 원기둥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끌어와서 원기둥의 기본이 된 도형을 해도 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줄여서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으로 이렇게 기본 도형을 꺼내와서 이렇게 만드는 걸 좀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가운데로 잘 모여져 있다, 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쌓인다, 이렇게 가운데가 되어야 이렇게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로 옮기고 싶은데,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가운데로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가운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평면도 보면 가운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저희가 쓰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 보시면 정렬, 단축키 L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첫 수업이니까 저희가 정확한 명칭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되게 뭐가 많이 있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누르면 조금 뭔가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다시 정렬 눌러서 이걸 누르면 지금 뭔가 이동을 했죠. 네, 이게 뭐냐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가운데를 이쪽 기준에서 가운데로 정렬을 시켜주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약간 반투명한 상태가 되어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처음에 놓았을 때 이쪽 부분은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도 우연의 일치로 잘 맞춰서 놓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둔다 그러면 끝점에 이렇게 정렬시키고 여기도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이쪽 라인 끝단에 얘를 다시 한번 정렬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가운데 있었는데 가운데에서 벗어났으니까 다시 활성화가 됐죠. 눌러주고 얘도 똑같이 눌러주면 다시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높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시로 미리 보기로 뭐가 떴죠. 네, 맞습니다. 이 원 기둥을 중심으로 이 판이 가운데로 위치할지 상단에 정렬이 될지 하단에 정렬이 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건데요. 정렬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따라 해보시면서 아니면 별도로 시간 내셔갖고 정렬하는 걸 좀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렬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정렬이 하나 잘못되면 우리가 지금 3D 모델링을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렬은 꼭 잘 해두시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정렬이 다 맞춰주셨으면 이 원기둥의 속성을 좀 건드려줘야겠죠. 아까 봉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봉을 5.6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5.6 똑같이.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이걸 기준으로 제가 여기를 누르고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거든요. 원점에서 반대편 대각선에서 이렇게 줄여주니까 이게 이렇게 팍 이쪽 방향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눌러서 정렬, 다시 정렬, 정렬 이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높이는 이따가 저희가 케이크를 다 쌓은 다음에 잘라주긴 하겠지만 우선은 가장 길게, 우선은 한 50, 51 일단 최대한 길게 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시 만져줄 거예요. 자, 이제 밑에 기둥판 만들었으니 이제 빵 크림, 빵 크림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흔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두 개 동시에 선택하는 거는 Shift. 네, 일반적인 저희가 파일 같은 거나 뭐 윈도우에서 파일 같은 거 저희 동시 선택할 때 Shift 많이 누르잖아요. 그거 똑같이 Shift 하게 되면 객체를 연이어서 두 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렬을 할 건데, 얘가 지금 기준이고 얘가 같은 사이즈가 이쪽에 정렬되어야 되잖아요. 얘를 잘못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겹쳐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 두 객체의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모아준다.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서 컨트롤 Z 뒤로 돌아가서 정렬을 한번 눌러준 다음에 되게 쉽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맞춰주면 똑같은 크기의 오브젝트니까 그냥 한쪽 면만 맞아도 모두가 다 정렬되는 이 하나의 높이를 2로 설정했는데 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만큼 배수 이만큼 올려줍니다. 자, 얘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70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얘를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줄이게 되면 동일한 사이즈로 균일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높이는 참고로 다시 만져줘야 됩니다. 자, 60으로 해보겠습니다. 높이가 지금 1.71로 지금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선 얘를 다시 바닥에다 두고 높이를 2로 맞추겠습니다. 높이를 2로 맞춘 다음 화살표로 해서 2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빵까지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크림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네, 예제 잠깐 다시 보면 빵이 이렇게 있고 크림이 있고 빵이 있고 크림이 있고 그 위에 빵과 장식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과 크림을 한 번씩 만들고 나서 이 두 개를 복사를 해주면 또 이렇게 하나의 층을 한 방에 더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크림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빵은 지금 옆면이 일자로 떨어지는 아주 깨끗한 단면인데 우리가 만들 크림은 아까 옆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친구잖아요. 이 토러스라는 친구가 좀 비슷해 보이니 토러스를 한번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친구가 사이즈가 20인데 우선 60까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친구를 동시에 선택하고 잠깐 정렬을 통해서 같은 동일한 직준선으로 정렬이 되도록 한번 맞춰주고 Alt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나 해줍니다. Shift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고 얼핏 봐서는 가운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잖아요. 정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색깔이 비활성화가 된 걸 보면 딱 맞게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정렬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이 위로 빵을 가운데로 올려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15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15만큼 이렇게 크림이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바닥을 기준으로 한 방향으로 아래 기준으로 한쪽만 이렇게 줄이면 Alt를 누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래 위가 동시에 이렇게 줄어듭니다. 지금 아까 15였으니 한 5까지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 친구의 옆면도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0에 62 우선 62 이 친구도 62 자, 그리고 가운데를 정렬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쪽 방향 기준으로 62 이만큼 늘리고 또 이만큼 늘렸으니까 아무래도 중심이 좀 흐트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중심을 하나 둘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친구가 폭이 5인데
한번 Alt를 누르고 동시에 눌러보면 7까지 커질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7까지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 빵을 눌렀을 때 측면이 이 면이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지는 이 옆면의 각의 개수가 64. 그래서 그걸 측면으로 얘는 인지를 하는데, 이 토러스라는 친구를 측면을 이 우리처럼 이렇게 옆면에 이렇게 각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커서 자세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면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이쪽 면으로 나눠진 각을 측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를 여기 밑에 있는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24단계에 측면은 지금 16단계인데, 네, 측면을 최대한 줄이면 3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는데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늘리면 이 측면도 24까지 키울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특이하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한 것을 제외하고도 혼자 하시면서 만져보시면, 아, 이게 객체마다 부르는 단위랑 그런 부르는 조절하는 영역의 이름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우선 여기까지 보면 이 빵과 토러스, 저는 그냥 이제부터 도넛이라고 통칭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빵과 도넛이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크림의 옆면이 될 건데, 그러면 이 주황색 삐져나온 이 지점을 기준으로 요 윗부분, 요 아랫부분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두 개를 동시에 잡아서 정렬을 이 친구 기준으로 정렬을 맞춰줍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Alt Shift 동시에 눌러서 줄여줍니다. 줄여주고, 그 다음에 높이는 균등하게 Alt를 잡고 이렇게 늘려줍니다.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다 만든 다음에, 아,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황색, 숨겨진 주황색을 살짝 누르면,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가까이 가서 누르고 Alt를 눌러서 3만큼 위로 올려줍니다. Alt를 누르면 복제가 되잖아요. 이 친구의 높이가 3이고 Alt를 눌러서 3만큼 위로 이동하면 딱 동일한 높이로 객체가 하나 더 복사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여기 위에도 만들어줬으니 아랫부분도 똑같이 만들어주겠죠? 이번에는 위에를 기준으로 아랫부분에 영역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6을 해주시면 됩니다. Alt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크림이 되고,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서 이 위에 부분을 없애줘야 되죠. 자, 이 두 개체를 하나, 둘을 잡고 비어있는 개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쭉 세 개를 동시에 잡고 그룹화라는 걸 한번 잡고 클릭해 볼게요.